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남성이고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7년 넘게 PC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5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는 35살에 만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알바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PC방 아르바이트는 꽤 인기 있는 일자리였거든요.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아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예쁜 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깐요. PC방 손님 대부분이 젊은 남성 손님이었기 때문에 예쁜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했거든요. 아내는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흐뭇했죠. 미영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대학에 가는데 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 성적으로는 전문대밖에 갈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소위 말하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예전 표현으로 꼴통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예쁜 외모의 꼴통이라. 그렇다면 미영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데 집중했을 것이 뻔하였죠.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좀 놀아봤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어도 뻔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미영은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정도로 소위 일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놀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여자친구랑 헤어지시면 저랑 만나주실래요? 아, 좋지. 언제든 환영이야. 근데 나랑 14살이나 차이 나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12살 차이까지 만나본 적도 있는걸요. 뭐라고? 아니, 이제가 20살인데 30대를 언제 만나봤다는 거야? 그건 비밀이에요. 왜 그래? 말하다 마는 게 어딨어. 궁금하니까 말해봐. 사장님,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정말 당돌했어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은 남자 앞에서 저렇게 당돌하게 나올 수 있다니. 처음 저에게 관심 있다고 말했을 때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영은 20살의 풋풋한 나이였지만 말투나 외모, 그리고 몸매는 20대 중후반 여성 못지않게 성숙해 보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관심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설렜습니다. 솔직히 어린 여자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6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영과 친해졌고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죠. 물론 미영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영이 애인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원래 이성에게 처음 차이면 기분이 정말 찝찝하고 슬픈 노래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내 이야기 같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잖아요. 미영 역시 몹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술을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밤 12시에 코프집에 가서 소주 3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진 지 5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오빠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냥 술김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말이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 근데 남자 맞아? 뭐,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겠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어떻게 술 취한 여자를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있어? 길만 건너면 너의 아파트 단지인데 뭘 바래다 주고 말고 해. 참나, 무슨 남자가 그래.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미영은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오빠,
저 오늘 너무 외로운데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오빠는 상관없는데 내가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오빠, 하룻밤 같이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미영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저 혼자 괜히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게 미영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참 대단한 녀석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귄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미영은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데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네요. 그녀를 위해 수술을 시켜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미영은 결국 출산을 결정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가는 날 정말 몹시 긴장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임신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뺨이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사실 뺨 한 대 맞고 승낙해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모님이 평생 저를 원망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었습니다. 미영에게 미리 듣기로는 장모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고 장모님도 20살간 넘어서 저희처럼 사고를 쳐 아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장모님이 저와 7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장인어른과는 12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나이 차이를 듣고 나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제가 완전 도둑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라도 제 딸이 14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데려와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을 겁니다. 역시나 장인어른은 굉장히 불쾌해하셨습니다. 미영이는 어려서 그렇다 쳐도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알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경솔할 수 있느냐며 혹시 계획적인 건 아니었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어요. 정말 절대 그런 거 아니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100번은 넘게 반복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옆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서 정말 제 또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크크크 하고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시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귀여우셨죠.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고요. 저를 영 맞듣잖아 하시는 장인어른께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한 식구가 되어야 하는데 김서방 앞에서 계속 인상만 쓰고 있으면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며 결혼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동안이신데 저를 아껴주신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한결 좋아졌죠. 장모님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장인어른께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 빼고는 아내에게 꿀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도 졸업했고 매출 잘 나오는 PC방 사업도 하고 있고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 뒤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제 식사도 챙겨주시고 빨래며 청소까지 하시면서 아내의 산후조리도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고 우리 김서방 잘생긴 우리 김서방 밥은 먹었어 하시며 살갑게 맞아주셨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손발이 오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저와 거의 비슷한 연배이신데 저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시니 쑥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의 예쁜 얼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고 정성껏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까다로운 제 입맛에도 딱 맞았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장모와 사위 사이는 아내가 딸을 낳은 후 장모님이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서방,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미영이가 딸기 먹고 싶다는데 집에 올 때 좀 사다 주게. 장모님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한가한 시간에는 장모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저녁을 같이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혼자만 빼놓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며 질투 섞인 잔소리를 하셨죠. 어리고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딸아이, 그리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처갓집.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아내가 외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이는 장모님께 맡겨두고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다 올 테니 걱정 말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고 오라고.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아내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데리러 올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죠. 택시를 타고 와도 되지만 함께 놀던 친구들 대부분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면서 굳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필 그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일을 펑크 내는 바람에 제가 직접 밤샘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죠. 미영이가 지금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혹시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인어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많은 피를 흘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발 1분 1초라도 빨리 깨어나기를. 다시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웃어주지 못해도 괜찮으니 제발 따뜻한 체온이라도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깨어만 난다면 그동안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못난 행동들 다 잊을 만큼 정말 잘해줄 텐데.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게 믿고 싶지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박미영 환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죠? 제 아내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분명히 잘못 보신 걸 거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미친 듯이 의사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한마디. 정말 유감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의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 전부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 곧이어 장모님이 응급실에 도착하셨고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동시에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장모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당분간 같이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린 피덩이 같은 딸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어졌습니다. 싫든 좋든 장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서로를 보면 먼저 떠나간 장인어른과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괜히 어색하고 불편했으니깐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괜찮으세요? 라는 뻔한 질문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죽을 것 같았던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대하는 것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1시쯤 장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세련된 여성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모님은 작정하고 꾸미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하늘색 원피스는 어깨가 드러나는 민소매 스타일이었고 평소에는 거의 안 하시던 화장까지 곱게 하셨거든요. 제 옆에 나란히 서 계시니 마치 젊은 부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의 달라진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자꾸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 장모님께서 김서방,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옷차림이 평소와 좀 다르셔서. 그렇지? 이거 몇 년 전에 사놓은 건데 미영 아빠가 이런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걸 질색팔색을 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입었거든. 그래서 옷장 속에 묵혀두고 있다가 모처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전환할 겸해서 한번 입어봤어. 김서방, 내가 입으니까 좀 괜찮아?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호호호. 어머, 웬일이니? 아무튼 성공했네. 네? 뭐가요? 김서방 눈에 예뻐 보이면 성공한 거지 뭘.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아기랑 할머니 둘만 같이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앞에서는 정말 예쁘십니다. 젊어 보이시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처럼 쉬는 날 온종일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아이 때문에 외식하기도, 밖에서 놀러 다니기도 불편해서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주말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나서 장모님과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켜고 뭘 볼까 하며 영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인기 순위를 쭉 훑어보다가 방자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장모님께 혹시 장모님, 방자전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안 보셨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장모님은 선뜻 그래, 보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장모님과 같이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실까봐 이거 좀 야한 영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죠. 그러자 장모님은 조여정 나오는 영화 말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보자 하시며 쿨하게 대답하셨어요. 영화는 처음부터 꽤나 강렬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중간중간 혹시 너무 야하면 끌까요? 하고 여쭤봤지만 장모님은 괜찮다며 계속 보자고 하셔서 눈치만 살금살금 보면서 영화를 봤네요. 사실 저는 이미 방자전을 한번 봤던 터라 영화를 반쯤 봤을 때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제가 장모님의 무릎을 베고 있는 자세였어요.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는 괜찮으니 좀 더 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면 괜히 장모님이 우아해하실까 싶어 저도 어색하게 다시 그 자세로 누웠어요. 그때 마침 영화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점점 제 몸에도 묘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더군요. 저와 장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네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여자로,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 말입니다. 하루는 장모님께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대충 둘러쓴 채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내 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는 걸까?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장모와 사위 관계라고는 하지만 장모님과 저는 둘 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니 말이죠. 솔직히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딸아이 때문에 맘 놓고 밖에도 못 나가고,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남녀 사이에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장모님의 옷차림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있을 때 처갓집 방문할 때만 해도 항상 단정하고 점잖은 옷차림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장모님은 짧은 반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십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장모님이 집에서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계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죠. 처음에는 장모님이 날 많이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편한 옷차림으로 계시는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저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장모님은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옷차림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당한 듯 시커멓게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